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예,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물음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숫자가 아니라 물음표를 골라주셨는데 예. 물음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음표의 의미 그대로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J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요. 연루된 인원들이 그리고 연루된 의혹들이 자꾸 일어나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까지 어떤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몰라 지금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들여다보면 마치 피라미드 구조같이 만들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생각보다 더욱 크고 조직적으로 보이는데 예. 이 주가 폭락 전 대주주 혹은 가족들의 매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건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인데요. 지난 예. 목요일이었죠. 5월 4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회장이 된 거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건 김 회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주가를 띄기 전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들 그리고 주가 띄우기 세력들을 대주주 입장에서 과연 인지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고요. 또 김 회장의 사위가 주가 조작이 일단 김모 씨와 친분을 쌓았다는 의혹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가스와 선광등도 이 총수일가의 매도가 있었다면서요. 예,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의 아내 김순미 씨 그리고 세 자녀는 지난 3월 15일부터요. 지난달 18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약 3만여 주 지분의 0.6%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 서울가스 주가가 48만 원 전후를 오가고 있었는데요. 약 150억 원의 대금이 매도 금액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영민 회장도 이슈가 됐죠. 주가 폭락 전인 지난달 17일입니다. 자신의 지분 10만여 주를 시간 외에 매도해서 무려 457억 원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 김진철 부사장 10일에 1,029주를 매도해서 약 5억 원의 대금을 받았고요. 다른 임원 6명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차례, 13차례에 걸쳐 각각 수백 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가스의 형제 회사로 불리는 게 대성홀딩스고요. 이번에 같이 이슈가 됐잖아요. 역시나 주가 폭락 전인 지난해 8월과 11월, 또 올해 1월과 3월 서울가스 주식 총 47만 주를 시간 외의 거래로 매도를 했거든요. 대성홀딩스가 이 기관 걷어들인 매각 대금만 무려 1,60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선광 역시 주가 상승 속에 지분을 팔아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정구 명예회장을 비롯해 친인척 5명이 지난해 15만 1,482주를 매각해서 약 13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뒤에 3년 전부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재직한 장모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가 있어요. 라덕연 대표 측근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박연수 전 특검이 또 나왔거든요. 라덕연 대표의 법인 2곳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특검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다고 해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명 아난티 전 회장 투자 모집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장 등 여러 연루자가 있는데요. 정재계 이곳저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는 가운데 이 주가 조작 정보가 미리 새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 이걸 다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다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내 돈 소액만 들어가도 HTS를 수시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창이든지 여기저기 들어가서 하나둘씩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세를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흐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 대주주들이 과연 이렇게 시세 변동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금융위원회는 4월 초에 주가 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달 4월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조사 전문기관 금감원과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공교롭게 대주주들의 시간 외 매도 방식 혹은 장내 매도를 통한 주가 매도가 조금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도 사정 당국의 칼날을 피하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장사 임원 취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는 목요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에 보시면 앵커도 아시겠다시피 예. 방대한 양의 지금 자료가 그리고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뉴스가 방대해지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본질이 좀 희석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라미드 다단계로 수년간 철저하게 이루어진 주가 조작일 겁니다. 원인을 규명하고요. 철저하게 파헤쳐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